자,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방법은 사업을 하는 사주에 해당한다. 식상과 재, 관살이 생화되어 큰 재로 화, 식상이 재를 생하여 재가 커지는 것을 생화라하고 식상이 재가 다시 관살이 인성을 생하는 과정도 생화라고 한다. 이 화한 큰 재를 유통, 큰 재가 된 식상, 재, 관살, 인성에 해당하는 오행 글자를 충, 천, 묘술합, 사신합, 천간오합 등의 구조가 있을 때 이런 구조를 유통이라고 한다. 이 시키는 유통 구조를 말한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재를 설명하는 사주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식신 상관이죠. 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식상이 재로 변하고 재가 관으로 변하고 관이 인성으로 변하고, 자,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적천수에서는 이걸 이제 생화유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상이 재로 변하고 재에서 관으로 변하고 관에서 인성으로 변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게 이제 단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상에서 재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만한 그림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되는 거고, 재를 표시를 하자면 재에서 관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 훨씬 큰 관이 되는 거고, 관에서 인성으로 가면은 이건 이제 더 큰 게 되는데, 이 인성 단계는 주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구조가 이 인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생화유통, 적천수에는 이렇게 생화유통이라고 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생화유통으로 나와 있고, 당근업 선생은 이걸 딱 갖고 와서 전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화. 그러니까 이제 적천수에는 우리가 풀어보시면 알지만 적천수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접속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접속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접속이 돼서 이렇게 커져가는 과정을 생화유통이라 그러고, 이 유통되면은 이제 재가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근호 선생은 전화라고 하고, 적천수에서는 생화유통으로 재가 커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진 관을 이제 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천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묘술합, 사신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이 커진 재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내보낸다는 게 충이나 천이나 뭐 묘술합이나 사신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갈 때, 이럴 때 이제 재물을 크게 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근업 선생님이 말하는 유통구조, 사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원국의 식상, 재, 관살이 왕성하고 많고 많은 재를 충, 천, 파, 묘술합, 사신합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가져가는 형식의 사주 구조를 말한다. 고객은 사주 원국에서 많은 재를 충, 천 등의 방법으로 가져가는 신으로 재보다 적어야 하고 명칭에는 제한이 없다. 이제 고객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신해, 신유, 경인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보시면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금수상관에 사주에 비겁이 많아 비록 재성인 임목을 용신으로 하지만 도리어 해수가 금을 설하고 목을 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비겁으로 하여금 쟁탈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며 또 해수는 신금이 임목을 충하는 것에 대해서 충을 해소하는데 만약에 해수가 없다면 일생 굴곡이 심해서 편안할 데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해수는 재성을 생조하는 복덩어리인 것이다. 갑인 을묘대운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빈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부자가 되었으며 후에 화운을 만나 싸움이 벌어져서 조용하지 못했다. 재성을 설기하고 생색도 나지 않았는데 사화대운이 되면서 인신사에 충이 일어나면서 급제가 또 생조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사대운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를 어찌됐든 그 대운의 흐름으로 볼 때 갑인 을묘 대운에 이제 뭐 잘 살다가 화가 들어오니까는 좋지 않고 사대운에는 인신사해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이제 제가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돈 버는 유통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비견급제가 왕성하죠. 근데 이제 금생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왕성한 금들이 전부 다 이 해수와 임수로 전부 이렇게 설계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이 식신상관이 굉장히 왕성하죠. 이게 왕성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임목을 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인유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신금이나 유금이 전부 이 해수에 설을 당하기 때문에 이 왕성한 기운은 이 해수에 있고 해수가 인해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 팔자의 모든 기운이 이 인으로 온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흐르는 과정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화, 유통, 단선생은 이걸 전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전화라는 것도 그렇고 생화 유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변해 오면은 이 과정에 이 임목이라는 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재가 아니고 엄청 큰 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목이 이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인해합 하는 거를 이걸 이제 요걸 주머니라 그럽니다. 주머니. 이 팔자의 모든 기운을 담고 있는 큰 이게 재로 보는 거고 인신충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큰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유통 구조를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인 대운을 한번 볼게요. 갑인 을묘 대운이 좋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이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해수가 흘러와서 인과 합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갑인이 오게 되면 이 임목이 움직이게 되죠. 이 임목을 나타내는 건데 임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인신충이 응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왕성해진 재를 인신충해서 겁재가 가져간다. 요걸 이제 유통이라 그래요. 인신충을 자, 이제 우리가 이 인신충이 응기가 되면 이 왕성한 재를 이 겁재 신금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고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객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 물건을 이 신금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고 사간다 이런 말입니다. 사업 구조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신충을 할 때 이 사람은 큰 돈을 버는데 왜 번다?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갖고 가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이게 바로 유통구조고, 장건업 선생이 그 설명하는 이론 중에 제일 잘 맞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걸 잘 하려고 하면은 이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인대운은, 자, 인목이 계속 움직이죠. 인목이 움직이니까 인신충이 돼서 좋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을묘대운이죠. 자, 을묘대운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신충은 안 되죠. 인신충은 안 되지만 묘가 오므로써 해묘합이 일어나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명리에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도 설명이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통구조를 배울 때는 유통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묘유충이 되죠. 을신충 묘윤충으로 재를 제압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다르잖아요. 인신충으로 겁재가 가져가서 유통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왜 여기서는 을신충 묘윤충으로 이 재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자, 이제 유통이라는 거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내가 직접 제압을 하고 뭐 이렇게 합을 하는 거는 유통이 아니에요. 나에 있는 많은 재를 남이 가져가야 유통이에요. 이게. 이 고객이라는 게 바로 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을류대운에는 을신충 묘유충 하면 내가 직접 재를 제압한 게 되잖아요. 이거는 유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 채가 직접 행동을 해서 재를 잡거나 이런 거는 유통이 아니고, 내가 이 대운에 재를 이렇게 제압을 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유통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고객이 있어야 돼요. 고객이 이걸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병대운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허투가 되죠. 이렇게 인 자체가 병으로 허투됐을 때, 이럴 때도 이제 고객이 없지만 이럴 때도 돈을 번 걸로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을묘로 이렇게 올 때는 요거는 묘유충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묘신합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운을 적용할 때 요거를 분명히 잘 알으셔야 됩니다.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그러죠. 1순위는 충, 그 다음에 천, 파,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육합, 그 다음에 2순위는 우리가 삼합을 말하죠. 삼합. 요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대운이 들어왔어요. 묘가 들어왔는데 묘가 유하고 충을 먼저 하겠는가, 아니면은 신하고 합을 먼저 하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충이 1순위잖아요. 충, 천, 파 이런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 묘신합은 적용이 안 된다. 일단은 충을 먼저 봐야 된다. 대운 적용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는 묘유충, 을신충으로 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운은 이제 병진대운이죠. 자, 일단은 병대운은 보시면 이 인목이 인중에 들어있는 병화죠. 인중에 이 병화가 하늘로 달아났어요. 허투죠, 허투. 이렇게 허투된 것도 우리는 재물을 버는 걸로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유통구조가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재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 사주 바깥으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충을 해갖고 가든지, 그 다음에 이 허투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만 보면 이 병대운이 좋아야 돼요. 허투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은 병대운부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병화가 오면 천간에서 할 수 있는 작용이 뭐죠? 병임충입니다. 병임충.
지금 우리가 제물로 보는 것은 해수, 임수, 임목을 다 재로 보는데 병임충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충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임수가 허투돼 있으면 가능해요. 힘이 없으면. 근데 병화는 허투돼 있고 임수는 실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행의 원리를 따질 때 수극화 하잖아요. 수극화 하기 때문에 이 허투된 병화가 와서 임수를 충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얘가 와서 병신합을 하겠죠. 병신합. 병신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우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진대우는 또 보시면 이 해수가 어디로 가요? 이 진으로 들어가 버리죠. 진으로 들어간 다음에 진유합을 합니다. 자, 요 과정은 진유합을 해서 제가 더 커져 버린 거죠. 이게 나가질 못한 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진대운도 좋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대운에 이제 이 사람은 사대운에 정사대운에 죽었다. 완전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사대운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 팔자는 식신생재 구조입니다. 금수상관 구조예요. 금수상관 구조인데 이제 그 구결이 하나 있죠. 팔자에 관이 없는데 이 금수상관에서 팔자에 관이 없는데 관이 들어오면 흉하다 이런 구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가 들어오면 사해충이 일어나죠. 사해충. 해수와 사화가 충이 일어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상관경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상관경관.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는 우리가 이 팔자의 수명성으로도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연체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화랑 사해충을 하면은 좋지 않죠. 자, 아까 논리로 이 해수가 굉장히 강한데 왜 이 사화가 와서 해수를 충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한 게 임목원신이 있잖아요. 물론 인사천이 되지만 이렇게 임목이 있을 때는 이걸 굉장히 강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를 사해충을 하고, 자, 정화가 와서 신금을 극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이 명주에 대한 해설을 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원국에서 해수가 신유금의 생을 받아 왕성한데 인해합으로 다시 임목으로 생하여 임목은 세력이 왕성하다.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하는 과정을 적천수를 비롯한 자평명리에서는 생화유통이라 하고 단선생은 전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화되어가는 과정을 재가 더욱 커져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임목이 큰 재가 되고 인신충으로 겁재신금이 충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에서 신금이 고객이 되는 것이다. 일단 유통구조가 성립되면 많은 식생관을 충천파 묘수랍 사신합 하든지 흩투되든지 가져가기만 하면 재를 버는 것으로 보는 구조다. 이렇게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명조 보도록 할게요. 자, 무인, 경신, 병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가을에 금이 당령을 했고 신금이 셋이나 있어서 임목 하나를 극하니 병화의 뿌리는 이미 뽑혔다. 비견 또한 힘이 되기가 불가능한데
연월의 양천간에는 또 토금이 투출되었으니 다만 그 약한 세력이 충을 하게 될 뿐이다. 재성의 성질에 따라서 종재격이 되니 비견이 병이다. 그러므로 운에서 수가 왕한 지지에서는 비견을 제거해서 사업이 우뚝했으나 병인 대운에는 일간을 돕는 바람에 고통이 말로 못하게 많았으니 이른바 약이 극에 달한 경우에는 도와줘도 공이 없고 도리어 해만 된다는 말에 부합이 된다. 이러한 격국은 잠옷 많은데 세간에서 말하기를 앞에 사주는 반드시 금수로 용신을 삼아야 하고 이 사주는 반드시 목화로 용신을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니 기령이 뒤바뀌게 되어서 도리어 맹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탓할 것이니 그러므로 특별히 이 사주를 증거로서 보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적천수에서 설명은 자, 이 팔자가 보면 신금이 경신으로 이렇게 4개나 있죠. 이렇게 지금 왕성한데 이 병화는 하늘에 떠 있고 이걸 도와주는 임목, 인성은 인신축으로 이미 다 깨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식신도 있고 병화를 생하는 식신도 있고 토생금 해서 요거는 이제 종재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재격으로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수가 들어오는 운에 좋았고 나중에 목이 들어오는 운에 비경급제 인성이 들어오는 운에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풀었던 거는 금수가 용신이고 요거는 다른 사주 이야기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종격으로 봐갖고 임목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병화가 물론 이제 양이죠. 양인데 천간에 지금 2개나 있고 식신이 물론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걸 이제 종격으로 처리를 하기는 좀 부담이 있는 사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 선생은 이런 걸 인정 안 하죠. 종재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이렇게 종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정격으로 보는 거죠. 정격으로 보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구조로 보냐면 자, 이 왕한 재를 인신충을 하죠. 이 인신충하는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유통구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인신충으로 이 왕성한 재를 보낼 수 있는 구조다. 자, 근데 이제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결함이냐면은 적천수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금은 목을 영원히 극한다. 자, 이런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인신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괴가 돼버려요. 괴가 되죠. 괴가 되면은 사실은 적천수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해대운에 해자대운에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재로 봐서 금생수 하는 이런 운이 좋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유통구조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만약에 이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유통이 안 되는데 문제는 해나 자수가 올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금이 금생수로 되죠. 그러면은 이 수들은 뭐다? 임목을 이렇게 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신이 있기 때문에 임목의 원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인신충을 한다고 해서 임목이 완전히 꺾이질 않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 왕성한 임목이 인신충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전격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오히려 적천수에서 말하는 종격이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나 있어요. 병화가. 이런 구조면은 하늘의 태양은 영원히 금을 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종이 될 수가 없다. 왜? 아무리 밑에서 지지에서 이렇게 금이 많더라도
이 병화 하나가 다 제압을 하는 건 사실은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종재라는 게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수가 있고 전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해대운, 그 다음에 갑자대운, 개해 갑자대운에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자, 돈 잘 벌고 좋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목의 원신이 와서 인목이 강해지니까 인신충이 충분히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병인대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인대운에는 죽었다. 자, 병인대운은, 자, 여기 지금 원구 그대로 되죠. 이 인목을 도와주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강한 금이 인신충으로 인목을 죽여버리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지에서 유일한 화가 되겠죠. 화가 되고 이 병화의 근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고, 이런 구조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볼 때. 그래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 구조의 하나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 풀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에, 56페이지입니다. 을의 경진 병자 경인,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병자 일주가 진월에 태어나 습도가 당령을 하여 물을 저장하고 목을 기른다. 용신은 목에 있는데 해수를 얻어 생하고 진토는 여기에 인목의 도움도 받으며, 을목은 비록 경금과 합의되었지만 화하지 않으니 경금은 천간에 뜬 이슬과 같은 객신이면서도 깊이 장부에 파고들지는 못하는 형상이라 육경에서 논다고 하겠다. 수는 정이 되는데 해자가 둘이 보이고 진토는 또 합으로 물을 저장하며, 목은 기가 되는데 봄의 계절의 기운이 넉넉하여 인해합으로 목을 생조하여 도와준다. 화는 신이 되는데 계절은 오양에 해당되는 진월이라 화의 진기가 되어 통곤한다. 연월의 기운이 생시에 통하니 전기신의 세 성분이 넉넉하여 사기는 들어올 것도 없다. 운도 또한 어기지 않으니 일생 재앙이 없고 명리가 넉넉했으니 오직 토가 허하고 습하여 또 금이 설하여 비가 하면서 차갑게 되니 설사병은 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질병편에서 그 건강한 사주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적천수에서 인용한 사주입니다. 근데 하여튼 평생 살면서 명리가 넉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게 다 좋은 팔자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병화일주인데 제가 지금 포국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그 다음에 경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 첫 번째 재포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관살이죠. 관살이 양쪽에서 포국을 하고 또 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 경진하고 경금이 이게 반포국이라 그러죠. 반포국. 완전한 포국은 아니고 반포국이니까 반포국도 포국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포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반포국이 돼서 일단은 재포국이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재는 굉장히 왕성한 재죠. 이 관이 다 들어오고 이게 경금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왕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투가 됐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허실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유통구조에 이 허실구조라는 게 나와요. 왕성한 재가 재, 관, 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투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에도 들어가지만 문제는 이게 자진합이 되면은 이게 수로 변해버리죠. 자진, 신자진, 삼합 해갖고 이게 전부 다 인목으로 이렇게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요 인목을 뭐라 그러냐면 주머니라 그러죠. 주머니. 자, 보시면 이 관살들이 관살이 인성으로 변한 겁니다. 관에서 인성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이 인목 인성은 굉장히 큰 재가 되는 겁니다. 큰 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인목을 유통시킨다든가 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두 가지가 다 되죠. 재포국이 있고 또 허실 구조고 이게 인목으로 전부 와서 인목이 주머니가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팔자는 돈 많은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경금으로 인성을 제압하면 인성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관직도 넉넉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무인대운이죠. 무인대운. 자, 무인대운은 보면 이제 이 무토가 오면은 이제 이 진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관살들이 다 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대운은 바로 인이 옵니다. 이게 인이 오게 되면 이 해자수들이 다 인으로 오죠. 이 흘러오는 과정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대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축대운이죠. 정축대운. 자, 정축대운은 보면 이 축이 오게 되면 뭐 인축합도 있지만 일단은 자축합이 먼저죠. 육합이 자축합을 해갖고 이 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이 커져 버리죠. 이 관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관살고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유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축대운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대운이죠. 병자대운은 보시면 첫 번째 이 병화는 우리가 인목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인목이 이렇게 허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유통으로 본다는 겁니다. 왕성한 재, 주머니가 허투됐기 때문에 이때 돈을 벌 수가 있다. 재물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수가 오게 되면 이 자수는 영국에 있는 자수죠. 진토는 자수가 오면 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 왕한 물들이 다 인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과정도 하나의 유통구조와 비슷하게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인을 쳐내면 물론 큰 재를 벌겠지만 그냥 이 관살이 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행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병자대운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을해대운이죠. 을해대운은 바로 원국에 있는 이 을해가 오죠. 그러면은 을경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인성이 되고 요거는 재죠.
재와 인성이 합한 거 요거를 방대라 그러죠. 방대. 재인 방대. 이게 이제 그 적천수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합반이 돼 갖고 못 쓰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맹파 구조에서는 오히려 이걸 재인 방대, 재가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해수가 오면은 해수는 진토인데 인해합을 하죠. 그래서 이 대운도 재물적으로 크게 나쁘지를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술대운입니다. 갑술대운. 이제 갑술대운이 제일 좋죠. 왜 갑술대운이 좋냐면은 인이 갑을 허투가 됐죠. 여기에 큰 재가 이렇게 허투돼가는 이것도 유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대운이 좋고, 술대운은 진술충을 하죠. 그러면 이 왕성한 관살고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 갑술대운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또 있죠. 자, 갑신병자 이민신에 여기도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겁재가 원령을 잡고 연월에 목화는 뿌리가 없는 상태인데 일지의 식신은 다시 충으로 깨어지니 별 수 없는 사주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일지는 임목이고 시지는 해수인 것이 반가우니 목화의 생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해가 서로 합의되니 목화의 기운은 더욱 단단하다. 자신이 모여서 수국이 되니 식신은 도리어 생부를 받는다. 그래서 재기 통문호가 되는 것이다. 재물은 100억이 넘었으니 대저 거부의 사주에서는 재성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재성이 다른 신들과 생화하여 유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재의 기운이 문호를 통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왕제에 임하여 관성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일주가 신령을 했다면 반드시 비급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적천수 그 재기 통문호 그 돈 많은 사주 설명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대저 거부 사주에서는 재성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재성이 다른 신들과 생화하여 유정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유통이라고 그 다음에 그 전화라고 지금 이제 당근업 선생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문장에서 나온 걸로 봅니다. 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생화 유통이 돼서 그게 어떤 구조를 잘 갖추고 있을 때가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자, 이게 이제 비견급제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신금이 자수를 생하죠. 그 다음에 자수가 임목을 생하죠. 그러면 이 임목이 식신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재가 되죠. 큰 재가 된다. 왜 그런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생화가 된다는 거죠. 생화 유통. 전화가 된다는 겁니다.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인성인데 인성이 비견급제가 되고 급제가 식신상관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중에 간목이 이렇게 드러났죠. 이거를 우리가 허실구조 이렇게 설명하죠. 허실구조. 자, 그 다음에 요 간목은 병화를 생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중에 병화가 올라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두 개가 허투되어 있기 때문에 허실구조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있죠. 인신충에서 이 왕한재를 유통시키는 유통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 병신합입니다. 병신합. 요거는 재지요. 재. 이 신금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재와 인성이 이렇게 합해 있기 때문에 재인방대가 되는 거죠. 재인방대가 된다. 그래서 이 팔자는 유통구조이면서도 큰 재를 이루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적천수 원문에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조라고 해도 됩니다. 이 정도 구조면은 충분히 그만한 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대운을 볼게요. 이제 이 기묘대운은 이제 갑기합이 있습니다. 갑기합. 이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 갑을 유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운은 괜찮다. 근데 이제 묘대운은 별로 좋을 게 없죠. 이게 묘가 와서 뭐 자묘파가 있고 묘신합이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인신충 오히려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대운은 별로 좋은 대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경진대운이죠. 자, 경진대운은 보면 첫 번째 이 경금은 신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신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이 오면은 신자진 삼합이 되죠. 진이 오면 신자진 삼합이 된다. 이게 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돼서 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이 과정도 재물을 보는 좋은 운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경진대운은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사대운이죠. 자, 신사대운에 보면은 이 신대운에는 이제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 요게 응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인방대. 인성과 재가 합하는 게 그런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가 오면은 사가 인사천을 하죠. 요것도 유통을 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사천에서 물론 상관없어요. 이거는 원래 원국에 있는 식신이기 때문에 인목을 우리가 유통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대운입니다. 이모대운. 자, 이모대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오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자, 여기는 인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오가 오면은 인이 오로 변합니다. 인이 오를 생해서 오가 변한다. 그러면 이 오하고 자수가 좌우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이게 이제 큰 재가 되는데 이 재를 좌우충으로 유통을 시켜서 이 대운에도 큰 발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미대운이 되겠습니다. 개미대운. 자, 개미대운은 이제 이 미토가 중요하죠. 인목이 미토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유통의 한 구조로 보는데 조금 이건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수, 그 다음에 화, 이 기하고
그 다음에 목, 금, 이 채하고, 그러니까 이 수화는 묘에 들어가는 거를 유통으로 확실히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목, 그 다음에 금은 이게 미나 축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유통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해설을 좀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는 어찌됐든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를 계속 급제가 차고 있어요. 급제가 차고 이걸 담아가니까 이것도 이제 유통으로 볼 수가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담 선생은 이런 이 채에 대한 거는 목금의 채가 묘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마 좀 체험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